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금융거래나 질병 진단까지요?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런데 가끔 이 AI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속을 알 수 없는 마법 상자 같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특히 그 딥러닝처럼 복잡한 AI 모델들은 내부 작동 방식이 워낙 얽혀 있어서 블랙박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 블랙박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속을 알 수 없다면 그 결정을 어떻게 믿고 또 혹시 잘못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XAI의 세계를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하고 또 X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핵심 개념들은 무엇인지 좀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AI 결정의 투명성 부족.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AI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투명성이군요. 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의료, 금융, 국방 같은 분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런 데서는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답만 맞히는 AI를 넘어서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AI를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또 공정성이나 책임 같은 문제도 따져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유럽의 GDPR 같은 법규에서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럼 규제들도 영향을 두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 XAI라는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용어들, 이걸 좀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XAI 자체는 뭘까요? 네, X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예측이나 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모든 기술과 방법론, 이걸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네, 2016년에 미국 국방 고등연구 계획국 다르파라고 하죠. 거기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다르파에서요? 그렇군요. 그럼 설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또 나뉘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역적 설명, 글로벌 엑스플래네이션이라고 해서 모델 전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약간 큰 그림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모델 전체의 큰 그림. 네, 다른 하나는 지역적 설명, 로컬 엑스플래네이션인데 이건 특정 데이터 하나에 대한 예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개별 사례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아, 특정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네, 그럼 또 특정 AI 모델에만 쓸 수 있는 설명 방식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델에든 적용 가능한 좀 범용적인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모델 구조에 딱 맞춰진 모델 특정, 모델 스페시픽 방식이 있고요. 모델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 무관, 모델 애그노스틱 방식도 있습니다. 모델 무관 방식. 네. 특히 현실적으로는 이미 학습이 끝난 블랙박스 모델에다가 설명을 덧붙이는 사후, 포스트훅 방식이 많이 쓰이고요. 아, 이미 만들어진 모델에 나중에 설명을 붙이는 거군요. 네, 그렇죠.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로 어떤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나요? 자료들을 보니까 쉐이피나 라임 같은 이름들이 자주 보이던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가 바로 특성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를 파악하는 겁니다. 특성 중요도요? 네, AI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입력 정보, 그러니까 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대출 심사라면 소득, 신용 점수, 직업 중에 무엇을 더 비중 있게 받는지 알려주는 식입니다. 아하, 마치 팀 프로젝트 성공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약간 따져보는 것과 비슷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특히 쉐이프라고 하는 기법은 게임 이론 개념을 빌려와서 각 입력 특성이 최종 예측에 얼마나 공정하게 기여했는지를 계산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정말 널리 쓰여요. 아, 쉐입, 게임 이론까지 나오는군요. 네. 라임은 조금 다른데요. 이건 특정 예측 하나에 대해서 그 주변의 아주 유사한 상황들을 보고 이 경우에는 이래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해주는 약간 간결한 대리 설명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시각화 기법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특히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는
캠 같은 기법으로 AI가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했는지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히트맵으로요? 빨갛고 파랗게 나오는 그거죠. 네, 맞아요. 어느 부분을 주목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또 PDP나 ALE 같은 그래프는 특정 입력값, 예를 들어 온도가 변할 때 AI의 예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이해를 돕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애초에 설명하기 쉬운, 좀 속이 투명한 모델을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좋은 접근입니다. 그 결정트리나 선형 회귀 모델처럼 내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운 화이트박스 모델, 즉 본질적으로 해석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화이트박스 모델? 네. 또는 아주 복잡한 블랙박스 모델의 행동을 좀 흉내내는 더 간단한 대리 모델, 서게이트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설명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그러니까 좋은 설명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설명 자체가 또 다른 블랙박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XAI 연구의 큰 숙제 중 하나죠. 설명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모델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설명의 어떤 정확성이나 완전성 같은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서 설명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곳에서 의사나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의 기본적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AI라는 블랙박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이해하려는 중요한 노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AI 설명을 접하실 때 세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들어야 안심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